두 번째로 살펴볼 사건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의 여관 방화 사건입니다. 이 50대 중국집 배달원 유모 씨의 방화로 투숙객 6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오늘 숨진 피해자들의 부검이 진행이 됐는데요. 먼저 사고 당시의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죠. 그거에 다 타들었지. 속상 안 흔적었어. 아가씨 안 해준다고. 아가씨를 해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아가씨 안 한다고. 다른 집은 하는데 왜 안 하냐고. 네. 술이 채서 강을 차고 난리를 쳤어요, 그분들이. 네, 이렇게 술에 취한 유 씨의 어처구니 없는 방화 때문에 서울 여행을 왔던 세모녀가 참변을 당하는 등 정말 안타까움을 남긴 사건인데요. 교수님, 이 범인이 불을 지은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? 그러니까 불을 지른 이유는 간단해요. 지금 이제 여관 주인 71세신데요. 저분이 진술한 걸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술에 취해 왔다는 거죠. 네. 술에 취해 와서 아가씨를 불러달라. 성매매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여관 주인이 안 된다. 우리는 성매매하는 것이 아니다. 돌아가라. 예. 그래서 서로 두 분 다 경찰에 신고를 해요, 112에. 네. 이 남자는 뭐라고 신고하냐면 자기가 여관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여관에서 나를 안 받아준다. 이러면 신고를 하고요. 네. 이 여관 주인은 죄송합니다. 여관 주인은 이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.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사람한테 성매매를 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 주인의 말을 듣고 만약 당신 성매매하면 300만 원 벌금이 문다. 포기하고 가라. 그리고 이분을 돌려보내 훈방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, 현장에서. 예. 그래서 이분이 한 15m 정도 간 걸 봤나 봐요. 그러니까 주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람을 지구대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집에 데려다 줬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거기서 그 장소에서 훈방 조치한 게 자기는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. 경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집 쪽으로 가는 걸 15m 가는 걸 봤다. 안심하시고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하고 훈방 조치하고 끝난 거죠. 예.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길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10리터를 사서 그걸 현관문에 그러니까 입구 쪽에 붓고 불을 지른 그래서 6명이 결국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건 전에 경찰이 만약에 훈방 조치를 안 했다면 이번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지 경찰의 책임을 좀 물을 수가 있는 건가요?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행패를 부리면서 여관의 투숙을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매매를 갖다가 제시했다는 걸로는 이게 성매매 범죄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엔 경찰로서는 이걸 훈방할 수밖에 없던 사건이다. 결과가 이렇게 커져서 그렇지 만일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냥 훈방으로 끝날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한테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데 또 경찰의 훈방 조치 이후에 범인이 바로 향한 곳은 주유소였는데요. 주유소 직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일도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. 지구대에서 좀 왔는가 봐. 영업실 가서 영업방에 되니까 가라오게 했는가 봐. 그러고서 이제 훈방을 하니까 이제 그 손님이 나갔다가 들어와가서 시발유토 가지고 와가서 손님이 초반에는 술 취한 걸 몰랐고요. 약간 비틀거리는 거를 이제 보지 않거든요. 아까 여기는 특성상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통으로 많이 배달하고 그러니까 그게 의아한 건 아니었죠, 저희. 결제 시간이 2시 47분이고 거의 불난 거는 3시 10분이니까 좀 여기다 쭉 가면은 그냥 쫙 거기니까 한 20분. 주유소에서 기름만을 사는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주유소 직원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없었을까요? 근데요, 제 주유소 직원 말에 저는 선뜻 납득이 안 가는 게 배달이 많다고 그랬는데요. 겨울에 이 기름 배달은요, 거의 등유입니다. 석유 골로 난방을 해서 휘발유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속어로 스페어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? 거기에 사가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. 그리고 지금 주유소 직원 말로 좀 술은 취한 건 몰랐고 그냥 그러면 약간 비틀거렸다 하면 충분히 의심할 수는 있었죠. 휘발유를 사갔다는 거. 이거는 방화 외에는 있죠. 휘발유를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것 같으면 차에 갑자기 기름이 떨어져 사갈 수 있다 하지만 도심에서 그거 없거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주유소 직원한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. 이런 부분에 앞으로 주유소에서도 조금 술을 취한 사람이 특히 휘발유를 사러 왔을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번에 희생된 모녀 피해자들은 출입구 가까이에 투숙을 해서 유독 피해가 컸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? 그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구에다 불을 질렀어요.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으로 갔고 또 하나는 이제
이분들이 1층에서 투숙을 했는데 예. 방범참이라 그러죠. 그 못 나오게 누가 들어가거나 침입하지 못하도록 쇠창살 같은 걸 세워놓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탈출도 못하는 상황이 됐었고요. 네. 더 안타까운 것은 장흥에 사시는 가족이에요, 이분들이. 네. 근데 아버지는 일을 하시고 어머니하고 딸 둘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. 전국 여행을. 그런데 전국 여행 중에 서울에 도착을 해서 네. 여행을 하던 중에 돈이 없어서 결국은 25,000원을 주고 저기에 들어가서 투숙을 하셨거든요. 예. 돈을 좀 아끼려고. 그랬는데 저런 사고가 나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매번 지적이 되어 오는 얘기인데 이번 여관에도 사실상 비상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비상구는 있었는데 잠궈놨었죠. 잠궈놔서 또 예. 피해를 키운 거. 아마 여관 측에서 예. 왜 그 좀 돈이 없는 분들이 많이 오니까 중간에 그냥 여관비 안 내고 달아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목숨이 아무리 돈이 좋지만 더 중요하겠습니까? 그래서 앞으로 그 소방서에서도 네. 이 비상구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예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지난달 21일에 제천 화재 이후에 소방당국이 여러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불이 난 이 여관은 대형 화재 우려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더라고요. 그렇죠. 아무래도 근데 사이즈가 적고요. 예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1964년도에 지어진 집이에요. 64년. 예. 그 당시에 지을 때는 의무가 아니었다는 거죠. 스프링쿨러 설치가.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천 사고 이후에 정부가 법을 바꿨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것도 600m 600m 평방 예. 제곱미터 그 정도 크기가 아니면 안 해도 무방한 걸로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로 운영되거나 조그만 집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쿨러라든지 비상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. 예.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주 소규모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아까 뭐 여러 사람도 얘기했지만 아주 저소득층들이 달방을 쓰는 월로 달방을 끊어서 쓰는 곳이에요. 보통 네. 15,000원 하루. 또 하루 그냥 들어가시면 25,000원 이 정도니까 그런 시설엔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소방의 어떤 그 점검 대상에서 많이 소외된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. 예. 그런가 하면은 술에 취해서 화가 나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불을 지른 60대 상습 방화범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더라고요. 예, 실형 3년이 선고되고 예. 40시간의 뭐 성수강 명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만취한 상태에서 또 불을 질러가지고 600만 원 재산 피해, 사람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. 그다음 또 지난해 6월에는 노래방에서 예. 도우미 안 불러준다고 또 불 질러가지고 1,500만 원 정도 손해를 끼쳤고요. 그다음 작년 9월에는 또 식당에 들어가서 아줌마에게 추행하면서 또 불을 질러가지고 또 처벌받고 네. 이래서 법원에서 당신은 상습범입니다 해서 인명 피해가 없었음에도 징역 3년을 선고했네요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사건 사고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.